일단 제일 첫 제목이 침몰 당시에 세월호의 4번 탱크에 평형수가 없었다. 이제 이게 열 적외선 영상의 분석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언제 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 저한테 전화가 거의 오늘 뭐 이 기사 때문에 많은 전화가 오고 있는데요. 여담으로 어떤 분이 댓글에 아니 이제 왜 인제 썼냐 하느냐 3년 지나서.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최근에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분석 보도한 거고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세월호 동영상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보 공개 요청한 건데 해경이 초계기가 그 세월호 침몰할 당시에 9시부터 12시까지 쭉 돌면서 이제 선회하면서 찍은 침몰 과정을 찍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그 동영상이 일반 영상도 있고 카메라가 순간적으로 전환을 하면 소위 말하는 열 제거선 동영상으로 찍힙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규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초계기는 뭐 여러 가지 불법 중국 어선 감시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그 열 동영상에서 발견된 열 동영상으로 바꾸게 되면 온도 차이에 따라서 선체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정밀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세월호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또 10시 21분에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선체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뭐 화면은 못 보여드리지만 물 부분은 바닷물 색하고 똑같이 검게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름은 또 조금 뜨거울 거 아닙니까? 기름 탱크는 하얗게 나오고 나머지는 선체 표면이 아무것도 없는 대로 나와요. 중간적으로. 그런데 147.5톤이 있어야 될 이 4번 탱크가 아무것도 없는 거로 선체 색깔로 나오는 그런 기가 막힌 놀라운 사실이 발견돼 가지고 이 관련을 그 열적에서는 전문가들하고 다 이렇게 분석하고 하면서 기사를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형수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알았을 때는 길쭉하게 양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중간에 없다고 하는 4번 평형수 탱크는 중앙에 있는 거고 양쪽에 있는 거는 힐링 탱크라고. 그건 뭐예요? 그것도 역시 평형수 같은 원리인데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1번 탱크가 맨 선수 앞에 있는 거고요. 역시 중앙 쪽. 그다음에 2번 좀 작고 그다음에 2번 탱크. 그다음에 3번 탱크. 그 사이 공간이 3번 탱크인데 이 3번 탱크는 안 채우고 다닌 겁니다. 그 당시에 원래 뭐 이건 안 채웠다 하니까.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4번 탱크.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또 5번 탱크 이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힐링 탱크가 바로 4번 탱크. 그 양쪽에. 우선 좌현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그리고 힐링 탱크가 이제 전후 이제 균형을 잡는 거예요. 말하자면 배가 만약에 이상한 이유로 한쪽에서 그쪽으로 물을 뺀다든지 똑같은 원리를 하는 건데 양쪽에 있기 때문에 힐링 탱크라고. 힐링 탱크 중앙에 바로 4번 탱크에 147톤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힐링 탱크는 50톤인데 정확하게 나와요. 열 정외선에 있다는 게. 그럼 147톤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어져 있거든요. 완전히 그냥 선체 부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평형수를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했었거든요. 좌우만 평형. 네. 근데 앞뒤도 분명히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중앙에 다 있습니다. 중앙입니다. 이 평형이 뒤에 있는 힐링 탱크, 이를테면은 5번 그 뒤에 있는 것도 그런 것들을 빼버리면 앞으로 기울 거고, 그렇습니다. 앞부분을 빼버리면 뒤로 기울 거고 이런 식이죠. 좋은 지적이신데 그게 이제 그 세월호 청해진 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했지만 아주 일본에서 운항할 때는 그러니까 4번, 5번만 채웠다 이겁니다. 그런 중앙 쪽만. 근데 이제 저쪽에 뒤쪽을 개축했잖아요. 그러면 좀 무거워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앞에 선수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2번도 채우고 다녔다는 거예요. 낮춰야 되니까. 즉 청해진 주장 당신네들이 뺀 거 아니냐 하니까 그건 아니고 2번, 4번 5번은 이거는 고정 평형수래 가지고 딱 한국에서는 한 번도 뺀 일이 없고 2번, 4번, 5번은 항상 채워서 다녔다. 하는데 이번 열적외선 촬영에서 4번 무려 147톤이 전혀 없는 걸로 드러났으니까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그러면요. 지금 4번 평형수가 없다는 거. 비웠다는 게 지금 세월호 침몰 원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좋으신 지적인데 일단 모든 그 침몰 원인 조사 보고서나 이런데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게 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용 보건력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약 760톤의 정도 이 평형수가 이제 균형을 잡아서 운행을 했다는 거예요. 출행할 때 인천에서. 그러면 쉽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147톤이 없어지면 배가 위로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흔들림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좋다 할 때. 그래서 물론 떨어진다. 그렇죠. 지금 이제 계산 중이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147톤이 없어져 갖고 갑자기 그 세월호 침몰 원인이 직접 100% 영향이냐? 이거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제 아직 이것도 뭐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그런데 당연히 147톤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이게 만약에 저 병풍도 오면서 없어졌다면 좀 이따 말씀드린 없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복원력이 없어지는 거고 배가 위로 왜 또 있겠죠. 5도나 10도 했을 때 상당히 더 기울어져 버리겠죠. 상당한 역할을 미쳤던 거고 지금까지는 뭐 이걸 통해서 모든 보고서나 모든 게 당연히 147톤 넣고 계산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자연으로 기울 때 보니까 147톤 부분의 열 제거상에 없는 걸로 나타나니까. 안 찍혔어. 예, 없어요. 물이 없는 걸로 나타나니까 이미 무언가의 이윤에 따라서 세월호는 병풍도에 왔을 때 복원력을 상당하게 상실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과연 이제 그다음 말씀드리면 이게 과연 고의성이냐, 오다가 기계적 결함이냐, 아니면 아예 안 채웠느냐. 청해진도 뭐 믿을 거는 안 되겠죠. 주장이니까 이제 우리가 분석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의혹 제기했던 게 램프 제거 부분이거든요. 네. 평상시에 쓰지도 않는 문, 네. 전혀 안 쓰는 문, 네. 사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네. 열리기도 좀 힘든 문인데 네. 그 문이 세월호가 인양될 때 반잠수정에 넣기 부적절하다 해서 잘라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것과 연관이 있을 것을. 요번에 이제 좀 이제 청해진 쪽도 입장을 듣고 장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일단 청해진 측 주장은 저도 약간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전문 기자 왜냐면 그쪽을 두둔한다는 게 아니고 그때 뭐 빛이 들어오고 했던 문제가 된 그 램프는 우연 램프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우연 쪽 램프.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뭐 인천이든 제주도든 우연 램프만 내렸다는 걸 쓰는 거는 그걸로 자동차가 들어오고 그 CCTV를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 왼쪽 램프는 쓰지도 않았답니다. 그렇게 딱 닥쳐 있는 거고 그 우연 램프를 쓰는 과정에서 쫙 올라왔을 때 약간의 빛이 들어왔 부분이 있다고 진술이 있는데 아주 경미한 이제 균열이고 그걸 또 닫으면은 닫았을 때는 꽉 잠긴다 이제. 그런데 세월호는 자연으로 침몰했잖아요. 자연으로 누웠으니까 자연 램프는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연으로 물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문제가 된 우연 램프는 위쪽으로 떠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은 그 문이 왜 열립니까? 아, 그 램프 문이. 예. 그 의문이죠. 그건 또 다른. 그러니까 지금 평형수문과 과도하게 연결시키는 건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평형수가 뭔가 유실돼가지고 균형을 상당히 잃은 상태인 그렇죠. 상태인데 어차피 배가 운항 중엔 둘 다 닫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 우연이든 램프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열려있는 램프는 오히려 쓰지도 않는 램프가 열린 상태로 지금 인양이 돼서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엄청난 의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램프를 통해서 대량의 물이 유입된 게 아닐까라고 의심해보는 거예요. 세월호 침몰 당시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자연 쪽에 있는 램프 물 쪽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연 쪽에 문제가 있다는 빛이 있었다는 램프는 위로 떠 있었던 상태죠. 그래서 이제 자연이든 우연이든 램프 쪽으로서는 물이 그렇게 꽉 닫은 거기 때문에 침몰할 당시에는 그냥 줄줄줄 들어올 수는 있어도 그렇게 급격하게 침몰 물론 청해진 주장입니다. 확 밀려 들어오는 거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이제 그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은 또 그게 그러면 왜 열려지고 올라오다 또 잘리고 왜 열려졌느냐 지금 뭐 또 방향타는 또 왜 반대로 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의문들이 인양 과정에서 연일 드러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는 우연 램프는 안중에도 없어요. 네. 좌연 램프 쓰지도 않는 문은 왜 열려서 인양됐을까? 그렇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배를 드는 과정에서 뭐 열렸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는 분한테 뭐 질문 하나 드렸더니 그럴 일은 없다. 배를 잠깐 이렇게 들썩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열리는 구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좀 나름대로 합리적 추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월호 다루면서 항상 그 생각했었거든요. 말도 많이 했었고 세월호는 그냥 이렇게 확 옆으로 뒤집어져서 넘어진 게 아니고 뭔가 뒤쪽에서는 파공이라고 우리가 예상했던 이유가 물이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잠기면서 물이 솟구치면서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빨리 무너졌던 부분 때문에 결국은 좌연 램프 쪽으로 물이 들어온 것이 세월호가 빨리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해보았던 거예요. 말씀을 해줬으니까 방송에 말씀을 드리면 일리가 있고 청해진도 그 주장입니다. 청해진 주장을 좀 이따 다시 뭐 청해진 이 주장 말고 또 다른 주장을 처음으로 밝혀드리는데 우선 그런 쪽에 청해진 주장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그 8m 쪽에도 많은 급배침을 사실 더했거든요. 아무 이상 없던 배가 저도 못 풀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청해진 당사자도 하는 얘기가 급속하게 기울어졌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기울어졌을 때도 이 배는 균형을 좀 잡게 돼 있거든요. 너무 급속하게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자연 쪽에나 어디 이게 천공이 있었을 거다. 파공이 고위 파공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군산 쪽에 지나고 오면서 불과 한 2-3시간 만에 A4 용지 하나의 크기의 파공이 있다면은 이 중요한 얘기를 하던데 물이 잘잘잘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못 느낀답니다. 왜냐하면 잘잘잘 들어와 중앙부터 차니까 밑으로 배 밑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차면 이게 이제 웃기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기 맹골수를 지나서 병풍도 와서 획 넘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침수가 따로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도 그쪽의 한 주장입니다. 예.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침수가 생기니까 배가 홀수선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그러면은 그 조종하던 사람들이 4번 탱크에 있는 평형수를 뺀 거 아닌가
너무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그런 생각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는 그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청해진도 자기네들도 전혀 상을 못했던 일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재판할 예. 때 이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러면 평수를 네. 뺐다고 전혀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비밀로 한 일이죠. 그게. 그리고 또 이제 그쪽 주장은 기사에 넣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고의를 뺐다면 검찰이 그렇게 우리를 넣고 조사했는데 그거 못 밝혔겠느냐. 선원들을 다 불러다가 다 했는데 그 자기네들은 아닌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고의 누군가 선원이 내부된 이건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선원들도 어떤 만약에 고의 쪽으로 본다면 이 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 거고 조금 전에 이제 다시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놀란 거 의외로 이 시간이 스위치 작동입니다. 근데 이 스위치가 조타실에도 있지만 후미 쪽 기관실에도 컨트롤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누구나 스위치만 한번 누르면 되는데 거기 뭐 안전장치 이런 게 없답니다. 우리 왜 저기 뭐라 합니까? 이게 뭐 어디 기차간에 가면 이제 우리 보호캠만 있듯이 그거 들어서 그냥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건 저도 좀 봐야 되지만 1시간에 약 한 300-400톤을 뺄 수 있답니다. 그러면 147톤은 20분이면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건 제가 기사에 안 썼는데 지금 네. 좀 전에 조사한 거라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고의를 가정을 한 겁니다. 고의로 했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있었다면 누군가 세월호 침몰 전에 스위치 작동 하나로 불과 30분 전에 147동의 평형수를 없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건져 올린 배에서요. 네. 평형수가 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증거일 텐데 네. 그거를 지금 다 빼고 구멍을 내서 지금 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천공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여담으로 말씀드린 저번 주에 제가 해수부에 방송을 해도 될지 모르는데 뭐 담당자 당신들 뭐 정권이 바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검찰 수사 받을 수도 있다. 역사의 증거를 훼손하지 마시라. 올라오는데 몇만 톤짜리를 올리게 할 수 있다는 배가 올라오는데 왜 그게 천공을 하느냐. 그러니까 무게를 저도 지른다, 지금 그때는. 의문인데 또 오늘도 전화하면서 어제도 통화하면서 하는 게 아니 그 760톤이 있고 그가 뭐 육지로 올리고 이런데 뭐가 그래 의문이냐. 그거 다 바다에 있을 때 천공을 했는데 말씀을 좀 여담을 드리면 평행수들이 물이 다 찼대요 내려가면서. 그래서 내가 아니 평행수라는 거는 물론 시간이 지나 찰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침몰해도 밀폐됐으니까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분간은. 네, 네. 그래서 내려갔는데 이제 찰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근데 지금 다 찼대요. 뭐 원래 비어있던 3번이고 뭐고 모든 게 어떻게 당신네들 확인했냐 하니까 횡설수설하다 이게 뭡니까 초음파로 확인했대요. 그럼 그 자료 내놔라 하니까 또 지금 답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수부 입장은 다 찼다 이러는 거고. 그래서 일주일 전에 내가 이런 얘기, 내가 공식 항의하니까 그 다음날은 또 내 입장으로 또 발표를 하더라고요. 천공 안 하겠다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올라왔을 때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방송에 처음 말씀드리는데 여기 청취자분도 확인하시면 되는데 4번 탱크 부분도 천공이 지금 구멍이 다 돼 있고 천공이 다 돼 있는데 한 가지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조금 전에 다른 선박 전문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가 밑으로 가라앉았을 때 천공을 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어요. 물이 산대는 물이 안 들어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예, 그러니까 거잖아요. 천공을 할 이유가 하나야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오히려 천공을 하면 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비어 있는 데는 그렇죠. 배가 무거워지는 거죠. 압력에 따라서 올라왔을 때 뭐 필요에 따라 지금 이제 한다는 게 그 주장인데 어쨌든 지금 또 그렇다 치는데 밑에 가라앉은 배에 구멍을 뚫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결국은 그게 비어 있었던 걸 알았던 놈의 작업 지시에 의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구멍이 뚫린 거라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기자인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어떻게 하고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물을 집어넣기 위한 천공일세. 그러니까 그게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배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파공 이런 게 또는 뭐 잠수함과 부딪히는 흔적 이런 게 아니고 배가 가라앉을 당시에 램프가 열려 있었냐 안 열려 있었냐 평형수가 차 있었냐 안 차 있었냐가 다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다 무력화시켜 버렸잖아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램프 같은 경우도 이게 왜 열려 있지? 라는 그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하나의 의혹제기를 한다면 정확한 지적입니다.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 고의 천공을 했다면 지금 내려가서 여러 걸 했잖아요.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3년 동안 취재하는 기자로서 말씀드리면 지금 쓰레기가 돼 있습니다. 세월호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다 훼손돼 버렸고 구멍구멍 다 뚫려 있고 보시다시피 그리고 지금 올라왔는데 이상한 뭐 흔적들이 너무 많고 의외로 너무 많이 배가 좀 3년 동안 훼손된 부분이고 어느 천공이도 모를 상태고 지금 아까 우리 저 지적하신 대로 램프는 또 왜 떨어졌으며 방향타는 또 어떻게 갔으며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서를 빨리 공개해서 그런 작업을 했을 때는 상하이 LPG가 반드시 동영상과 그걸 다 찍게 돼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내놔야 됩니다. 해수부는.
예. 그리고 일부는 이런 얘기도 하고 돈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계약서 조건을 안 지켰기 때문에 상하이가. 그런데 계약서를 딱 날라니까 업무상 비밀이라고 안 준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요, 이게 사실 이 중요한 증거가 요 시기에 나타나긴 했는데, 얘들이 지금 이런 적외선 촬영을 통한 이 탱크가 비어 있었다는 명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건가요? 마티즈의 그 색깔도 번호판도 바꿔진 걸 당연하다고 우긴 애들이 과학적인 부분이나 반사나 이런 핑계를 걸어갖고 이걸 과학적으로 인정 안 하려고 들진 않을까요? 뭐 그건 그렇게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수부 입장이나 어제 통한 입장에서 몰랐다 그런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다. 몰랐다. 그리고 해수부 인양단은 온전한 인양을 위한 한 거기 때문에 중앙해안심판원에 물어봐라 하길래 제가 아니 중앙해안심판원도 해수부 산하기관이고 해수부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고 해서 이제 그건 또 죄송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수부는 지금 중앙해양심판원도 파악을 못한 부분이다 하고 당연하겠죠. 이런 게 파악이 됐다면은 당연히 보고서나 이게 다 달라졌겠죠.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발견됐다면. 근데, 이제, 아까 의혹 제기하신 그것도 누가 만약에 고의로 했다면, 그렇게 구멍을 뚫어서 다시 물이 들어오게 한다는 그런 의혹 제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어떻게 너무 이 부분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147톤이 침몰 당시에 없어졌을까? 청해진은 다 채웠다고 주장하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평행수 조작은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런 거죠. 아시는 분 홀수선이 이제 쭉 내려가면 단속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올리려면 평행수를 빼내야 되잖아요. 그럼 올라올 거 아닙니까? 적재 숨기려고 과정. 그러다 출방하자마자 이걸 또 채워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왜냐면 자기들도 안 죽어야 되잖아요. 선원들도. 밑에 중앙에 평행수가 없으면 그런 이렇게 어업분들 물어보니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운항할 때는 일부러 평행수를 죽지 않으려고 해서 뺄 리가 없다 이거죠. 청해진 두둔에. 그러니까 2번, 4번, 5번은 원래 고정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해진 입장은 그거는 조정한 적도 없고, 근데 그건 청해진 입장이죠. 스위치 하나로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청해진이 그래 운영해 왔다고 자기들 주장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조사하니까 스위치 하나로 얼마든지 단 20분, 30분 만에 뺄 수 있는 겁니다. 스위치 하나로. 참, 그게 정말 미스터리네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계속 배의 복원력이 떨어지는 짓거리를 무슨 이유에 의해서이든 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 배가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사의 가장 핵심은 곧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또 이제 이게 또 우리 지금 검찰이나 우리 해수부가 이해 안 되는 게 지금 제가 또 행정소송 중입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참사에 관해서 3가지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검찰이 인용한 해양수산부의 해양심판원이 작성한 침몰 선박 사고 보고서 이건 공개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공항연구소에서 한 보고서 그다음에 플랜트 연구소입니까? 그냥 2 보고서는 공개를 안 해요. 법원에 다 써먹었으면서. 아니 이걸 왜 안 하니까 재판 중이라서 안 한다. 재판도 거의 끝났는데 또 개인정보 어쩌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안 내놔가지고 4월 6일 날 또 재판이 열리는데 판사는 이거 왜 공개 안 하느냐는 쪽으로 아마 공개하라는 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민변을 통해서 지금 행정소송 중입니다. 이 중요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도 놀라실 건데 검찰이 의뢰해서 작성한 보고서를 국민한테 공개를 하지 않아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평행수가 없다는 게 가장 또 하나의 충격이 뭐냐면 그동안 어쨌든 과적이다, 좋다, 실수다 여러 가지가 기존 정부의 주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47톤이 사라졌다면은 뭔가 세월호는 병풍도 오기 전에 이미 복원력을 상실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기계적 관련 실수냐, 어떤 에러냐, 기계적 문제냐, 아니면은 누가 고의에 의해서 빼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발견된 거죠. 잘잘한 걸 물어보자면 이 평행수로 주입하고 배수하고 하는 작업이 운행과 함께도 될 수 있는 메커니즘인가? 아니면 서서 해야 되나요? 그렇대잖아요. 아니 그렇답니다. 그냥 그러니까, 가면서 줄줄 달리면서도 뺄 수 있고 그렇죠. 달리면서도 채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기사에 있지만은 마침 이 147톤이 중앙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봤죠. 선박관에게 이거 빠져나가면 모르느냐 하니까 저는 공식적으로 확인 안 했지만 그냥 전문가들 들었지만 조타실에도 있고 저 뒤에도 뒤에 선밑 쪽 기관실 쪽에도 있답니다. 박스가 똑같이. 이걸 누가 하면은 알람이 우리가 왜 비행기나 이런 데는 공기가 나가 알람이 비상 알람이 울리잖아요. 연료가 샌다. 우리가 영화에도 많이 보면. 근데 배는 그게 없답니다. 그게 평행수가 나가는 알람을 줘야 되는데 비상 삐삐삐 이런 거 그냥
램프 작동만 반짝반짝거린대요. 그게 조타실에서는 모를 수도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중앙에 있는 잘 보십시오. 힐링 탱크가 만약에 빠진다면 왼쪽이나 오른쪽이 아무래도 느낄 거 아닙니까? 운행하다가 이게 약간 기우는? 그렇죠. 네. 약간씩 기우니까 이 배가 왜 이랬지 하는데 중앙이 살살 빠지니까 위로 올라오잖아요. 천천히. 그래서 선원들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체 평형수를 다 채웠다고 봤을 때가 한 760톤 정도고 거기서 140톤이 빠졌다는 거는 최소 20% 가까운 평형수가 빠져나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를 빼내는 게 예. 그 선박 운행 규정이나 뭐 이거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상적인 거는 절대 아니겠죠. 빼면 안 되는 거고. 그 엄청난 사건이죠. 그건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뭐 절대 그러니까 뭐 정해진 주장은 어쨌든 이 사업은 뭐 그 조선소 나올 때부터 뺀 일이 없다는 거고 서지도 않았다는 거고 그거를 뭐 그러니까 선원도 자기네들도 위험한 일을 왜 뺍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근데 왜 이게 어쨌든 그 병풍도 앞에서 그런 침몰이 날 때 왜 빠져 있었느냐. 엄청난 이걸 이제 밝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천공은 아니라고 보는 게요. 배가 물속에 있을 때는 천공을 하면 그게 차지 밖으로 빠지는 구조는 아니고 아마 그렇습니다. 평형수는 정확하게 배는 모릅니다만 그 모터 같은 걸로 물 밖으로 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억지로 빼내야지 빠지는 건데. 펌프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버튼을 눌러가지고 빼버리는 상태, 그 상태일 가능성이 가장 일단 높다고 보는 것이죠. 정확한 지적하셨는데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공도 안 되죠. 물의 부력성 오히려 더 들어오는 거지. 만약에 힐링 탱크가 50톤이 있는데 지금 50톤밖에 안 찼어요. 4번은 다 채웠는데 그런데 만약에 천공이 된다면 물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천공은 또 밖에서 하는 천공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산소 용접 같은 걸로. 그런데 펌프로 다 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상실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할 수 없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펌프가 오작동했다는 건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당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고의성이 상당히 많은 거고 한 가지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어떤 뭐 블로거가 그런 주장하죠. 뭐 그쪽 앞에 오다가 이제 죽어 있던 경어래들이 살아나가지고 홍상 뭐 이런 것들이 경어래 피겨스를 주장하는데 경혜래가 이제 통과하면서 평형수가 뭐, 하여튼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니 방금 좋은 지적하셨는데, 차 있는 평형수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구멍이 통과돼도. 힐링이라 쪽으로 미치게, 하여튼 여러 가지 근데 원인은 미스테리인데,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신데, 구멍이 뚫렸다 해서 이미 차 있는 평형수에 뭐가 더 차겠습니까? 100%가 다 차 있는데, 또 실제로 없어졌으니까. 그건 누군가 상식적으로 버튼 조작에 의해서 빼내지 않았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에 그런 주장이 가능해요. 해수부의 일종의 답변의 삽질? 물속에서 그 물을 빼내려고 구멍을 냈다고 하는 그 멍청한 답변에 전 단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답변으로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타변이 이렇게 저렇게 막 달라져가지고 아직 그 부분은 기사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뭐 상식적으로 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는 또 성공하겠다 이러다 어제는 제 기사가 나가서 그런지 뭐 오늘은 또 평행수 부분은 안 하겠다. 근데 이미 평행수 부분은 전공이 다 돼 있고 엉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런 거죠. 아시는 분 홀수선이 이제 쭉 내려가면 단속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올리려면 평행수를 빼내야 되잖아요. 그럼 올라올 거 아닙니까? 적재 숨기려고 과정. 그러다 출방하자마자 이걸 또 채워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왜냐면 자기들도 안 죽어야 되잖아요. 선원들도. 밑에 중앙에 평행수가 없으면 그런 이렇게 어업분들 물어보니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운항할 때는 일부러 평행수를 죽지 않으려고 해서 뺄 리가 없다 이거죠. 청해진 두둔에. 그러니까 2번, 4번, 5번은 원래 고정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청해진 입장은 그거는 뭐 조정한 적도 없고, 근데 그건 청해진 입장이죠. 스위치 하나로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청해진이 그래 운영해 왔다고 자기들 주장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조사하니까 스위치 하나로 얼마든지 단 20분, 30분 만에 뺄 수 있는 겁니다. 스위치 하나로. 참, 그게 정말 미스테리네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 계속 배의 복원력이 떨어지는 짓거리를 무슨 이유에 의해서이든 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 배가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사의 가장 핵심은 곧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또 이제 이게 또 우리 지금 검찰이나 우리 해수부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제가 또 행정소송 중입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참사에 관해서 3가지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검찰이 인용한 해양수산부의 해양심판원이 작성한 침몰 선박 사고 보고서 이건 공개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공항연구소에서 한 보고서 그다음에 플랜트 연구소입니까? 그냥 2 보고서는 공개를 안 해요. 법원에 다 써먹었으면서. 아니 이걸 왜 안 하니까 뭐 재판 중이라서 안 한다. 재판도 거의 끝났는데 또 뭐 개인정보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안 내놔가지고 4월 6일 날 또 재판이 열리는데 판사는 뭐 이거 왜 공개 안 하느냐는 쪽으로 아마 공개하라는 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민변을 통해서 지금 행정소송 중입니다. 이 중요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도 놀라실 건데
검찰이 저 의뢰해서 작성한 보고서를 국민한테 공개를 하지 않아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평행수가 없다는 게 가장 그 또 하나의 충격이 뭐냐면 그동안 어쨌든 과적이다, 조타 실수다 여러 가지가 기존 정부의 주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47톤이 사라졌다면은 뭔가 세월호는 병풍도 오기 전에 이미 복원력을 상실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기계적 관련 실수냐, 어떤 에러냐, 기계적 문제냐, 아니면은 누가 고의에 의해서 빼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발견된 거죠. 잘잘한 걸 물어보자면 네. 이 평행수를 주입하고 배수하고 하는 작업이 운행과 함께도 될 수 있는 메커니즘인가? 아니면 서서 해야 되나요? 그렇대잖아. 아니 그렇답니다. 그냥 그러니까, 가면서 예. 줄줄 달리면서도 뺄 뺄 수 있고 그렇죠. 달리면서도 채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기사에 있지만은 마침 이 147톤이 중앙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봤죠. 선박하는 게 이거 빠져나가면 모르느냐 하니까 저는 공식적으로 확인 안 했지만 그냥 전문가들 들었지만 조타실에도 있고 저 뒤에도 뒤에 선밑 쪽 기관실 쪽에도 있답니다. 박스가 똑같이. 그 이걸 누가 하면은 뭐 알람이 우리가 왜 비행기나 이런 데는 뭐 공기가 나가 알람이 비상 알람이 울리잖아요. 뭐 연료가 샌다. 우리가 영화에도 많이 보면. 근데 배는 그게 없답니다. 그게 평행수가 나가는 뭐 알람을 줘야 되는데 비상 삐삐삐 이런 거 그냥 램프 작동만 반짝반짝거린대요. 그게 조타실에서는 모를 수도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중앙에 있는 잘 보십시오. 힐링 탱크가 만약에 빠진다면 왼쪽이나 오른쪽이 아무래도 느낄 거 아닙니까? 운행하다가 이게 약간 기우는? 그렇죠. 네. 약간씩 기우니까 이 배가 왜 이랬지 하는데 중앙이 살살 빠지니까 위로 올라오잖아요. 천천히. 그래서 선원들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체 평형수를 다 채웠다고 봤을 때가 한 760톤 예. 정도고 거기서 140톤이 빠졌다는 거는 최소 20% 가까운 평형수가 빠져나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를 빼내는 게 예. 그 선박 운행 규정이나 뭐 이거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상적인 거는 절대 아니겠죠. 빼면 안 되는 거고. 그 엄청난 사건이죠. 그건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뭐 절대 그러니까 뭐 정해진 주장은 어쨌든 이 사업 세월호 다루면서 항상 그 생각했었거든요. 말도 많이 했었고. 네. 세월호는 그냥 이렇게 확 옆으로 뒤집어져서 넘어진 게 아니고 뭔가 뒤쪽에서는 파공이라고 예상했던 이유가 물이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잠기면서 물이 솟구치면서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빨리 무너졌던 부분 때문에 결국은 좌연 램프 쪽으로 물이 들어온 것이 세월호가 빨리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해보았던 거예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방송에 말씀을 드리면 일리가 있고 청해진도 그 주장입니다. 청해진 주장을 좀 이따 다시 뭐 청해진 이 주장 말고 또 다른 주장을 처음으로 밝혀드리는데 우선 그런 쪽에 청해진 주장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그 8m 쪽에도 많은 급배침을 사실 더했거든요. 아무 이상 없던 배가 저도 못 풀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청해진 당사자도 하는 얘기가 급속하게 기울어졌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기울어졌을 때도 이 배는 균형을 좀 잡게 돼 있거든요. 너무 급속하게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자연 쪽에나 어디 이게 천공이 있었을 거다. 파공이 고위 파공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군산 쪽에 지나고 오면서 불과 한 2-3시간 만에 A4 용지 하나의 크기의 파공이 있다면은 이 중요한 얘기를 하던데 물이 잘잘잘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못 느낀답니다. 왜냐하면 잘잘잘 돌아 중앙부터 차니까 밑으로 배 밑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차면 이게 이제 웃기게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기 맹골수를 지나서 병풍도 와서 획 넘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침수가 따로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도 그쪽의 한 그렇죠. 주장입니다. 예.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침수가 생기니까 배가 홀수선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그러면은 그 조종하던 사람들이 4번 탱크에 있는 평형수를 뺀 거 아닌가. 너무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그런 생각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는 그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청해진도 자기네들도 전혀 상을 못했던 일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재판할 예. 때는 이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러면 평소를 네. 뺐다고 전혀 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비밀로 한 일이죠. 그게. 그리고 또 이제 그쪽 주장은 기사에 넣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고의를 뺐다면 검찰이 그렇게 우리를 넣고 조사했는데 그거 못 밝혔겠느냐. 선원들을 다 불러다가 다 했는데 그 자기네들은 아닌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고의 누군가 선원이 내부된 이건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선원들도 어떤 만약에 고의 쪽으로 본다면 이 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 거고 조금 전에 이제 다시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놀란 거 의외로 이 시간이 스위치 작동입니다. 근데 이 스위치가 조타실에도 있지만 후미 쪽 기관실에도 컨트롤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누구나 스위치만 한번 누르면 되는데 거기 뭐 안전장치 이런 게 없답니다. 우리 왜 저기 뭐라 합니까? 이게 뭐 어디 기차간에 가면 이제 우리 보호캠만 있듯이 그거 들어서 그냥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건 저도 좀 봐야 되지만 1시간에 약 한 300-400톤을 뺄 수 있답니다.
그러면 147톤은 20분이면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건 제가 기사에 안 썼는데 지금 네. 좀 전에 조사한 거라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고의를 가정을 한 겁니다. 고의로 했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있었다면 누군가 세월호 침몰 전에 스위치 작동 하나로 불과 30분 전에 147동의 평형수를 없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건져 올린 배에서요. 네. 평형수가 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증거일 텐데 네. 그거를 지금 다 빼고 구멍을 내서 지금 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천공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여담으로 말씀드린 저번 주에 제가 해수부에 방송을 해도 될지 모르는데 뭐 담당자 당신들 뭐 정권이 바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검찰 수사 받을 수도 있다. 역사의 증거를 훼손하지 마시라. 올라오는데 몇만 톤짜리를 올리게 할 수 있다는 배가 올라오는데 왜 그게 천공을 하느냐. 그러니까 무게를 저도 줄인다, 지금 그때는. 의문인데 또 오늘도 전화하면서 어제도 통화하면서 하는 게 아니 그 760톤이 있고 없고가 뭐 육지로 올리고 이런데 뭐가 그래 의문이냐. 그거 다 바다에 있을 때 천공을 했는데 말씀을 좀 여담을 드리면 평행수들이 물이 다 찼대요 내려가면서. 그래서 내가 아니 평행수라는 거는 물론 시간이 지나 찰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침몰해도 밀폐됐으니까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분간은. 그래서 내려갔는데 이제 찰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근데 지금 다 찼대요. 뭐 원래 비어있던 3번이고 뭐고 모든 게 어떻게 당신네들 확인했냐 하니까 횡설수설하다 이게 뭡니까? 초음파로 확인했대요. 그럼 그 자료 내놔라 하니까 또 지금 답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수부 입장은 다 찼다 이러는 거고. 그래서 일주일 전에 내가 이런 얘기, 내가 공식 항의하니까 그 다음날은 또 내 입장으로 또 발표를 하더라고요. 천공 안 하겠다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올라왔을 때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방송에 처음 말씀드리는데 여기 청취자분도 확인하시면 되는데 4번 탱크 부분도 천공이 지금 구멍이 다 돼 있고 천공이 다 돼 있는데 한 가지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조금 전에 다른 선박 전문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가 밑으로 가라앉았을 때 천공을 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어요. 물이 산대는 물이 안 들어가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예, 그러니까 거잖아요. 천공을 할 이유가 하나야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오히려 천공을 하면 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비어 있는 데는 그렇죠. 배가 무거워지는 거죠. 압력에 따라서 올라왔을 때 뭐 필요에 따라 지금 이제 한다는 게 그 주장인데 어쨌든 지금 또 그렇다 치는데 밑에 가라앉은 배에 구멍을 뚫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결국은 그게 비어 있었던 걸 알았던 놈의 작업 지시에 의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구멍이 뚫린 거라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기자인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어떻게 하고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물을 집어넣기 위한 천공일세. 그러니까 그게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배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파공 이런 게 또는 뭐 잠수함과 부딪히는 흔적 이런 게 아니고 배가 가라앉을 당시에 램프가 열려 있었냐 안 열려 있었냐 평형수가 차 있었냐 안 차 있었냐가 다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다 무력화시켜 버렸잖아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램프 같은 경우도 이게 왜 열려 있지? 라는 그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하나의 의혹제기를 한다면 정확한 지적입니다.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 고의 천공을 했다면 지금 내려가서 여러 걸 했잖아요.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3년 동안 취재한 기자로서 말씀드리면 지금 쓰레기가 돼 있습니다. 세월호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다 훼손돼 버렸고 구멍구멍 다 뚫려 있고 보시다시피 그리고 지금 올라왔는데 이상한 뭐 흔적들이 너무 많고 의외로 너무 많이 배가 좀 3년 동안 훼손된 부분이고 어느 천공이도 모를 상태고 지금 아까 우리 저 지적하신 대로 램프는 또 왜 떨어졌으며 방향타는 또 어떻게 갔으며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서를 빨리 공개해서 그런 작업을 했을 때는 상하이 LBG가 반드시 동영상과 그걸 다 찍게 돼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내놔야 됩니다. 해수부는. 예. 그리고 일부는 이런 얘기도 돈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계약서 조건을 안 지켰기 때문에 상하이가. 그런데 계약서를 딱 날라니까 업무상 비밀이라고 안 준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요, 이게 사실 이 중요한 증거가 요 시기에 나타나긴 했는데, 얘들이 지금 이런 적외선 차량을 통한 이 탱크가 비어 있었다는 명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건가요? 마티즈의 그 색깔도 번호판도 바꿔진 걸 당연하다고 우긴 애들이 과학적인 부분이나 반사나 이런 핑계를 걸어갖고 이걸 과학적으로 인정 안 하려고 들진 않을까요? 뭐 그건 그렇게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수부 입장이나 어제 통한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다. 몰랐다. 그리고 해수부 인양단은 온전한 인양을 위한 한 거기 때문에 중앙해안심판원에 물어봐라 하길래 제가 아니 중앙해안심판원도 해수부 산하기관이고 해수부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고 해서 이제 그건 또 죄송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수부는 지금 중앙해양심판원도 파악을 못한 부분이다 하고 당연하겠죠. 이런 게 파악이 됐다면은
당연히 보고서나 이게 다 달라졌겠죠.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발견됐다면. 근데 이제 아까 의혹 제기하신 그것도 누가 만약에 고의로 했다면 그렇게 구멍을 뚫어서 다시 물이 들어오게 한다는 그런 의혹 제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어떻게 너무 이 부분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147톤이 침몰 당시에 없어졌을까? 청해진은 다 채웠다고 주장하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평행수 조작은 합니다. 지적인데 일단 모든 그 침몰 원인 조사 보고서나 이런데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게 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문적 보건력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약 760톤의 정도 이 평행수가 이제 균형을 잡아서 운행을 했다는 거예요. 출행할 때 인천에서. 그러면 쉽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147톤이 없어지면 배가 위로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흔들림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조타할 때. 그래서 물론 떨어진다. 그렇죠. 지금 이제 계산 중이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147톤이 없어져 갖고 갑자기 그 세월호 침몰 원인이 직접 100% 영향이냐? 이거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제 아직 이것도 뭐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그런데 당연히 147톤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이게 만약에 저 병풍도 오면서 없어졌다면 어떤 좀 이따 말씀드린 없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복원력이 없어지는 거고 배가 위로 왜 또 있겠죠. 5도나 10도 했을 때 상당히 더 기울어져 버리겠죠. 상당한 역할을 미쳤던 거고 지금까지는 뭐 이걸 통해서 모든 보고서나 모든 게 당연히 147톤 넣고 계산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자연으로 기울 때 보니까 147톤 부분의 열 제거상에 없는 걸로 나타나니까. 안 찍혔어. 예, 네. 없어요. 물이 없는 걸로 나타나니까 이미 무언가의 이윤에 따라서 세월호는 병풍도에 왔을 때 복원력을 상당하게 상실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과연 이제 그다음 말씀드리면 이게 과연 고의성이냐, 오다가 기계적 결함이냐, 아니면 아예 안 채웠느냐. 청해진도 뭐 믿을 거는 안 되겠죠. 주장이니까 이제 우리가 분석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의혹 제기했던 게 램프 제거 부분이거든요. 네. 평상시에 쓰지도 않는 문, 네. 전혀 안 쓰는 문, 네. 사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네. 열리기도 좀 힘든 문인데 네. 그 문이 세월호가 인양될 때 반잠수정에 넣기 부적절하다 해서 잘라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것과 연관이 있을 것은 요번에 이제 좀 이제 청해진 쪽도 입장을 듣고 장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일단 청해진 측 주장은 저도 약간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전문 기자 왜냐면 그쪽을 두둔한다는 게 아니고 그때 뭐 빛이 들어오고 했던 문제가 된 그 램프는 우연 램프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우연 쪽 램프.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뭐 인천이든 제주도든 우연 램프만 내렸다는 걸 쓰는 거는 그걸로 자동차가 들어오고 그 CCTV를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 왼쪽 램프는 쓰지도 않았답니다. 그렇게 딱 닥쳐 있는 거고 그 우연 램프를 쓰는 과정에서 쫙 올라왔을 때 약간의 빛이 들어왔 부분이 있다고 진술이 있는데 아주 경미한 이제 균열이고 그걸 또 닫았을 때는 꽉 잠긴다 이제. 그런데 세월호는 자연으로 침몰했잖아요. 자연으로 누웠으니까 자연 램프는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연으로 물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문제가 된 우연 램프는 위쪽으로 또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문은 예. 뭐냐면은 그 문이 왜 열립니까? 그 램프 문이. 예. 그 의문이죠. 그건 또 다른. 그러니까 예. 지금 평형수가 과도하게 연결시키는 건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평형수가 뭔가 유실돼가지고 균형을 상당히 잃은 상태인 그렇죠. 상태인데 예. 어차피 배가 운항 중엔 둘 다 다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 우연이든 램프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열려 있는 램프는 오히려 쓰지도 않던 램프가 열린 상태로 지금 인양이 돼서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엄청난 의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 그 램프를 통해서 대량의 물이 유입된 게 아닐까라고 의심해보는 거예요. 세월호 침몰 당시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자연 쪽에 있는 램프가 물 쪽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연 쪽에 문제가 있다는 빛이 있었다는 램프는 위로 떠 있었던 상태죠. 그래서 이제 자연이든 우연이든 램프 쪽으로서는 물이 그렇게 꽉 닫은 거기 때문에 침몰할 당시에는 그냥 줄줄줄 들어올 수는 있어도 그렇게 급격하게 물론 청해진 주장입니다. 확 밀려 들어오는 거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이제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지금은 또 그게 그러면 왜 열려지고 올라오다 또 잘리고 왜 열려졌느냐 지금 뭐 또 방향타는 또 왜 반대로 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의문들이 인양 과정에서 연일 드러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는 우연 램프는 안중에도 없어요. 네. 자연 램프 쓰지도 않는 문은 왜 열려서 인양됐을까? 그렇지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추측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네. 배를 드는 과정에서 뭐 열렸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데 네. 제가 아는 분한테 뭐 질문 하나 드렸더니 네. 그럴 일은 없다. 배를 잠깐 이렇게 들썩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열리는 구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좀 나름대로 합리적 추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제일 첫 제목이 침몰 당시에 세월호의 4번 탱크에 평형수가 없었다. 이제 이게 열 적외선 영상의 분석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언제 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 저한테 전화가 거의 오늘 뭐 이 기사 때문에 많은 전화가 오고 있는데요. 여담으로 어떤 분이 댓글에 아니 이제 왜 인제했었냐 하느냐 3년 지나서.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최근에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분석 보도한 거고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세월호 동영상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보 공개 요청한 건데 해경이 초계기가 그 세월호 침몰할 당시에 9시부터 12시까지 쭉 돌면서 이제 선회하면서 찍은 침몰 과정을 찍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그 동영상이 일반 영상도 있고 카메라가 순간적으로 전환을 하면 소위 말하는 열 제거된 동영상으로 찍힙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규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초계기는 뭐 여러 가지 불법 중국 어선 감시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그 열 동영상에서 발견된 열 동영상으로 바꾸게 되면 온도 차이에 따라서 선체가 이렇게 다르게 보이죠. 다르게 네.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정밀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세월호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또 10시 21분에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선체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뭐 화면은 못 보여드리지만 물 부분은 바닷물 색하고 똑같이 검게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름은 또 조금 뜨거울 거 아닙니까? 기름 탱크는 하얗게 나오고 나머지는 선체 표면이 아무것도 없는 대로 나와요. 중간적으로. 그런데 147.5톤이 있어야 될 이 4번 탱크가 아무것도 없는 거로 선체 색깔로 나오는 그런 기가 막힌 놀라운 사실이 발견돼 가지고 이 관련을 그 열적에서는 전문가들하고 다 이렇게 저기 분석하고 하면서 기사를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형수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알았을 때는 길쭉하게 양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중간에 없다고 하는 4번 평형수 탱크는 중앙에 있는 거고 예, 예. 양쪽에 있는 거는 힐링 탱크라고. 그건 뭐예요? 예. 그것도 역시 평형수 같은 원리인데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1번 탱크가 맨 선수 앞에 있는 거고요. 역시 중앙 쪽. 그다음에 2번 좀 작고 그다음에 2번 탱크. 그다음에 3번 탱크. 그 사이 공간이 3번 탱크인데 이 3번 탱크는 안 채우고 다닌 겁니다. 그 당시에 원래 뭐 이건 안 채웠다 하니까.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4번 탱크.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또 5번 탱크 이래 있습니다. 그다음에 힐링 탱크가 바로 저기 4번 탱크. 그 양쪽에 우선 자현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그리고 힐링 탱크가 이제 전후 이제 균형을 잡는 거예요. 말하자면 배가 만약에 이상한 입으로 한쪽에서 그쪽으로 물을 뺀다든지 똑같은 원리를 하는 건데 양쪽에 있기 때문에 힐링 탱크라고. 힐링 탱크 중앙에 바로 4번 탱크에 147톤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힐링 탱크는 50톤인데 정확하게 나와요. 열 정외선에 있다는 게. 그럼 147톤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어져 있거든요. 완전히 그냥 선체 부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평형수를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했었거든요. 좌우만 예. 평형. 네. 근데 앞뒤도 분명히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중앙에 다 있습니다. 네. 예, 중앙입니다. 이 평형이 뒤에 있는 힐링 탱크 이를테면은 네네. 5번 예. 그 뒤에 있는 것도 그런 것들을 빼버리면 앞으로 기울 거고 그렇습니다. 앞부분을 빼버리면 뒤로 기울 거고 이런 식이고. 좋은 지적이신데 그게 이제 그 세월호 청해진 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했지만 아주 일본에서 운항할 때는 그러니까 4번 5번만 채웠다 이겁니다. 그런 중앙 쪽만. 근데 이제 저쪽에 뒤쪽을 개축했잖아요. 그러면 좀 무거워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앞에 선수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2번도 채우고 다녔다는 거예요. 낮춰야 되니까. 즉 청해진 주장 당신네들이 뺀 거 아니냐니까 그건 아니고 2번 4번 5번은 이거는 고정 평형수래 가지고 딱 한국에서는 한 번도 뺀 일이 없고 2번, 4번, 5번은 항상 채워서 다녔다. 하는데 이번 열 적외선 촬영에서 4번 무려 147톤이 전혀 없는 걸로 드러났으니까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그러면요. 네, 그런. 지금 4번 평형수가 없다는 거. 비었다는 게 지금 세월호 침몰 원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좋으신